지난 시간에는 그 일종의 중간고사 같은 화두 뭐 풀자고 그러면 뭐 복잡한데 현재에 서 있어야 한다. 현재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에서 굉장히 행복해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망령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에 불행하고 현재에 당당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핑계 대려면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렇기 때문에 상처가 이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가 않아. 인간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라우마, 나 트라우마가 있어. 나 어렸을 때 이랬어. 그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왜 과거의 망령의 지배를 받아? 현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 나왔죠. 정신분석. 정신분석이 불교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난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트라우마를 응시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긴 절대. 그냥 과거의 지배를 좀 덜 받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뭐 이렇게. 불교는 강력하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면 과거 가난했던 시절도 추억이 된다.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너무 행복하게 살면 과거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 나한테 불행을 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추억이 된다. 아유, 그 사람은 뭐 그거 했다고 그렇게 날 괴롭혔을까? 라고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강해지면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지. 자꾸 약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가 강해져 버려. 그래서 누군가 만나죠. 얼마 전에 가가지고 뭐 병원에서 약도 먹고 뭐 정신과에 갔다 그럴 때 속상해요 사실. 차라리 나가서 예쁜 꽃을 보면서 아유 지금이 좋구나. 현재에 딱 사는 느낌. 오늘 너무 좋네. 오늘 이 영화 너무 근사했네.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기 후는 너무 달랐다라는 이런 강력한 현재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밝고 주인답게 현재를 장악을 하면 과거의 지배도 안 받고 미래의 지배도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화두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로 하기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는데 이 화두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언뜻 풀었던 화두와 비슷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 주장자 얘기했잖아.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기억나시죠? 초창기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앞에 방송했던 걸 다 보세요. 다 보시면 복습하시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상당히 지적인 비유다. 이거는 지적인 비유다. 이건 지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겉똑똑이 철학과는 다녔는데 책은 많이 봤는데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제가 철학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무문관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학원 철학과 석사 과정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개념에만 빠져 있는 애들. 요런 아이들을 위한 화두에 좀 가깝다. 그래서 뭐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되고 뭐 또 이걸 가지고서 와 화두 멋있다. 서양의 논리적인 사유를 초월한 그 어떤 게 불교에 있구나라고 또 과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화두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고 한번 읽어볼게요. 수산 화상이 죽비를 들고 여러 스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른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바로 너희들이 말해보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뭐 이런 화두예요. 죽비 아시죠? 죽비. 이게 저 대나무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파서 딱딱 때리는 거, 소리 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산사 같은 데 가서 공양을 할 때면은 이불 밥 먹는 데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툭툭 치면서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신호. 그리고 뭐 수행할 때, 참선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거든. 그러면 스님들도 날씨 따뜻하고 그러면 존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러면 졸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좀 커요. 그거를 그래서 커서 장군비라고 불러. 장군비. 장군은 크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어깨를 쳐주는 거 있잖아. 깨우는 거. 뭐 그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죽비는 뭐 어렵진 않죠. 집에 아마 사찰에 이렇게 가면은 뭐 물건들 팔잖아요. 여러 가지. 목탁도 팔고 죽비도 팔고 뭐 이거 여러 가지 팔아. 목공예 제품들. 거기 죽비 있어요.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안마기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 뭔가 시원해. 왜냐하면 그게 가운데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안 아파. 근데 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절구로 치면 아프잖아. 많이. 애가 밀도도 있고. 그러니까 대나무가 비어 있는 데다가 그 사이를 또 파버려 가지고 딱딱이 같으니까 탁탁탁 치면 시원하다. 뭐 그렇게 쓰는 게 죽비예요. 이거를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다. 근데 죽비잖아. 죽비라고 안 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거다. 자, 말해봐라. 이거 뭐라고 부를래? 뭐 이런 거죠, 뭐. 요거의 핵심은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서양에서 논리적인 사람들만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건. 야, 이거 크리타인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초반부에 버트란트 러셀서부터 서양의 분석 철학자들, 언어 분석 철학자들, 막 진리, 의미, 막 이런 거 따졌었던 시절이 있어요. 언어 가지고. 참과 거짓. 이거 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는 법 체계가 발달해서 그래. 재판을 많이 하니까.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 말장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는 제가 딸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인들이야. 이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말장난을 한다고. 말꼬리 물고. 막 옳으냐 그르냐 이게 따진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게 법정 싸움이잖아요. 부르주아 사회가 발달하고 독재자가 있었던 시절에 논리나 주장 이런 건 발달하지 않습니다. 지미국 국가다! 그럼 끝나는데? 민사소송이 발달한 나라. 영국같이.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고 대학에서도 옛날에 지금 스님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조선조 시대 때 아니면 춘추전국 시대 공자와 제자들 사이. 공자가 뭐라고 그럴 때 필기 못했어요, 옛날엔. 필기 못했어. 필기를 한다라는 건 뭐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5분 전에 얘기했던 거, 1분 전에 얘기했던 걸 적는 거잖아. 적는 순간 지금 적고 있을 때, 제자가 적고 있을 때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듣는다는 거야. 나 대학에서 강의하면 진짜 짜증 옛날에 많이 났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필기하고 있어.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환기용으로 애들을 재밌게 해야 돼. 철학은 졸리단 말이야. 유머를 해야지. 재밌는 얘기를 했어. 근데 애들이 그거 메모하고 있어. 이제 진지한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논쟁 토론? 에이, 스승이랑 어떻게 토론을 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발달했다는 거 뭐냐면 대학에서 서구식 대학이죠. 근대의 산물이지. 교수랑 제자랑 논쟁할 수 있잖아. 질의응답도 하고. 질문해봐. 지금 우린 그렇게 됐잖아. 사실 그건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질문해봐. 그래도 질문도 이상한 것만 질문해. 대답하기에 할 필요도 없는. 그래도 제스처를 취해놓잖아. 우린 지성인이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전통에서 발달했던 게 어널러틱 필로소피, 분석 철학이라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분석의 반대가 종합이죠. 분석명제, 종합명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분석명제는 그 문장만 알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분석명제야. 예를 들면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다. 맞아? 맞죠? 주어만 상태가 좋아서 총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결혼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남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 분석이 되잖아. 이게 분석명제. 종합명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김개똥이는 총각이다 같은 거. 이거 봐야지 한다. 경험을 통해서 해야 돼. 김개똥이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종합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합한다라는 거는 경험이 더 들어와야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분석명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1 더하기 1은 3. 이거 분석명제야. 거짓이라는 거 알잖아. 1 빼기 1은 0. 이거 분석명제야. 참이라는 거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면 8명을 낳을 거야. 이거 종합명제야. 아담과 이브를 봐야지 돼.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미 철학을 어널러티컬 필로소피, 분석적 철학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배우면 아무짝에 도움도 안 돼요. 경험명제는 다 배제하거든. 그건 과학자들이 해라.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분석명제인데 분석명제를 썼는데 싫은 이상하게 비비 꼬이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분석 철학 시작할 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은 다 분석명제를 다루지. 아시겠죠? 이퀄. 그걸 푸는 거잖아. 그거 증명하고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는 결혼하면 얼마, 지금 꽃이 폈다, 5월은 개나리가 핀다, 이런 거 다 종합명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사람, 수학적인 사람, 분석적 사람, 지적인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도움도 안 돼. 우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 카페의 커피는 맛있다.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런 거지.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다. 뭐 이런 것만 해. 아니 맞지. 맞는데 거기가 맛있냐 안 맛있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해야죠. 카페는 다 거기서 거기다. 커피다. 이러면은 이게 깝깝하지.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봐요. 크레타 사람이 옛날에 말했대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거 비비 꼬이잖아.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야. 크레타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참이라고. 크레타인이 참이라고 어떻게 이걸 주장해. 다 거짓말쟁인데. 그러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게 참이려면 요것도 거짓말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쫀 이게 합쳐진다고. 이 크레타인을 어찌할까? 모든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거짓이 되잖아. 비비 꼬이는 거야. 이게 참이 되면 이 크레타 사람의 주장은 참과 거짓이 비비 꼬이는 거 알죠? 이게 거짓이면 이렇게 참이 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20세기 초반부에.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다. 20세기에 막 이렇게 사유를 하다가 수학자, 논리학자인 쿠르트 게델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야. 게델도 이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역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석 명제를 추구했던 사람한테 치명적인 역설이에요, 역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사람 뭐 한 거야? 이 주장할 수 있죠?
아, 크레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뭔 상관이야? 이 모든을 강하게 읽어서 그렇다고, 집합론처럼. 이 모든을 읽을 때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모든 여자는 강교해. 대부분의 여자는. 혹은 그 사람이 만났던 일반적인 여자는. 남자들은 폭력적이야. 모든 남자는. 얼마나 뒤였으면 모든이라고 썼을까? 이 모든을 글자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역설이지요?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크레타 사람이 이 얘기 할 수 있잖아. 내가 크레타에 들어갔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산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라갈 때.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물어보잖아. 얼마 남았어요? 고시. 고시면 보통 1시간이야. 30분 가자. 그러면은 30분 1시간이면 정상이다. 그럼 빨리 거기서 돌아서 내려오는 게 나아. 대개가. 그러잖아. 그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보나요, 그걸? 쫓아가나? 올라가가지고 고시라고 그랬는데 1시간 걸렸다고 배낭 놓고서 너 친구한테 잠깐만 기다려. 나 그 쫓아간다. 그러니까 막 산에 들어가서 야 30분이라면 일어나요? 그 사람 거짓말했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뭘 준 거야? 힘내세요, 화이팅. 절망하기 쉬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화이팅. 저 믿으세요, 그냥. 곧 다 왔어요. 심지어 설악산 초입부에서도 고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들어간 지 30분 지났는데 한 5, 6시간 가야지 대청봉 올라가는데 고시래. 그런 사람도 있어. 마음도 넓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 겉똑똑이, 머리로만 똑똑한 사람. 진실을 얘기하려는 사람. 딱 시계를 정확하게 보면서. 아까 거기 대피소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셨죠?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2시간 반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야? 기분 좋아요? 진실을 알아서?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언어에 집착하지 맙시다. 언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화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비를 뭐뭐라고 부르면 죽비라고 안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불행의 연속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땐 상대방이 듣고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불행에 빠지는구나.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당신 만나서 괜찮아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학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분석적으로 사유하지 말 것. 분석적으로 사유할 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사유할 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종합적으로 사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별로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니죠. 화두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화두에 대답을 한다라는 게 5월에는 모란이 핀다 라는 이 말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바깥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말을 확인해야 되는 구체적인 현재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그런 삶들, 그런 삶들 속으로 우리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난 우리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현재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이런 거. 네.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공부 많이 해요. 저기 그 대학원 가면은 모든 분석 철학이나 그거에 역설 다루면 크레타 또 나와. 계속 나와. 계속.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막 저걸 강의를 하면서 막 교수들이 그러지. 이 사람이 말한 걸 참이라고 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건 거짓이 되고, 이걸 거짓이라고 놔야 이 전체 이 사람의 얘기가 참이 되고,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은 막
지적인 퍼즐 좋아하는 학부생들은 뒤집어지지. 야, 저걸 풀어야 되겠다. 뭘 풀어? 저 모둠만 약화시켜서 독해를 하면 되는데. 모두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많아. 언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지고대로 이해돼서 망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책에도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출근을 했는데 오전에 퇴근을 해버렸어. 짐도 다 정리돼 있어. 깔끔해. 테이블도 펴있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더니 집인 거야. 너 거기 어떻게 갔어? 했더니 그 집으로 퇴근한 오전에 그냥 가버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로 왔어. 이러면 깝깝해지는 거야. 어떻게 갔어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언어에 빠진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야. 언어에만 빠지면. 사랑해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딸이 막 배웠다고 머리 굵어졌다고 엄마한테 막 시비 걸고 엄마가 했었던 말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지. 엄마가 그랬거든. 건강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골고루 안 먹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돼. 이 얘기할 때 죽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골고루 먹으라 그런 게 아니야. 입맛이 없을 때는 편식을 해서 입맛을 돌봐야 되잖아. 그 얘기 안 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하면 그냥 입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딱 하는데 상대방이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장난하고 막 바가지 긁고 막 괴롭히고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런 나한테 사랑해 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입 닥치라는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애정 관계는 깨져. 이런 경고이기도 해. 사랑해라는 거. 너 사랑하는 게 맞니? 사랑하면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사랑해! 그랬는데 막 잔소리하던 사람이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사랑해.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는 것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아침에 결혼 10년 차, 15년 차 된 커플이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문 앞에서 사랑해 그럴 수 있잖아. 그때 그 말은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잘 갔다 와. 라는 소리야. 근데 남편이 그걸 잘못 듣고 오늘 월차낼게. 우리 자기야 사랑을 나누자. 이래버리면 힘들어져 다. 말에 빠진다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가 그러면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거. 언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화두를 풀어나갈 때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문학적이다. 시적 감수성이 있으면 화두는 쉽다. 시가 왜 안 읽히는지 아세요? 문맥을 자꾸 환기를 시키는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언어에 대한 집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화두 한번 보세요.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다. 죽비는 종류가 많죠. 죽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뜻을 하나만 놓고 보면 스님이 퉁쿵쿵 치고 예식을 진행하거나 누구를 깨울 때 쓰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등 긁는 데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잖아. 이름에 집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뜻 하나만 매몰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게 대부분 아니면 내가 만난 크레타인들은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전체 크레타인보다 소수일 수도 있어요. 모든이라는 거는 해석은 많지. 근데 모든은 올이야. 한 명도 빼지 않고 올이야. 민증 까봐! 그러면 크레타인이면 딱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모든이라는 것들이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어. 이 집 음식은 모두 다 맛있어. 대부분 맛있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집 메뉴 10개 중에 3개만 먹었는데 모든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의 의미가 쭈쭈쭈쭈 변해. 예.
이것만 사실을 생각하면 되죠. 이걸 죽비라고 한다라고 그럴 때 한 의미로 딱 고정되니까 언어에 집착이 되는 거야. 어쩌면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렵진 않죠. 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이걸 죽비라고 하면은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실에 위배된다. 죽비를 죽비라고 안 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거지. 이거를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 모든이 해석돼야 될 때가 많죠. 모든, 일부분, 두 가지만 놓고 봅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 예. 처음에 이름에 접촉된다 그러면 모든은 모든이라는 뜻으로만 쓰여야 돼. 일부분,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안 돼. 이게 집착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한 너다섯 명 모여있으면 모든 사람이 배고프대요라고 써도 되지. 요 느낌으로 보셔도 된다고. 이름에 집착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두는 올이니까 다 가르치는 거야. 그 뜻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전체를 가리킬 때도 모든을 써야 되고 10개의 메뉴 중에 내가 먹은 거 3개만 가리킬 때도 모든을 써야 돼. 그걸로 독해를 해도 돼요.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다라 할 때 한 의미, 모두는 오를의 뜻밖에 없어. 이런 거야. 그리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실에 위배된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의 뜻이 아니라 내가 먹어본 3개 중에 2개는. 그럴 때 모든이라고 써도 돼. 모든 음식이 괜찮아. 뭐가 문제가 있어? 먹어봤더니 맛없다고 해서 멱살 잡으면 얘가 문제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글자 그대로 풀면 그렇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도 된다. 크레타인의 모든 문제는 크레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아주 강하게 읽어버려서 생기는 문제다. 느슨하게 읽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거 자체가.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것만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안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이 크레타인의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많아. 엄마가 여기 책에서 제가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인데 막 심각하게 막 인간의 무의식이 있어 뭐 복잡한 형이상학적이고 마음의 심층 구조를 다루지 않고 일상적인 거를 다루면서 마음을 다루는 건데 번역서가 아직도 서점에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생태학이라고. 그 책 재밌어요. 그냥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 이런 거.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 내 말 듣지 마. 엄마가 명령을 내렸어. 내 말을 듣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의 말을 들으면 명령을 듣지 않아야 돼. 이 상태를 못 견뎌하면 분열증에 빠진다. 엄마가 그러니까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애들이 언어에 집착하면. 근데 그렇게 왜 빠지냐면 아이가 언어에 집중하고 문학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우리 뭐 속칭 그러잖아. 뭐라고 그랬나요? 옛날 어른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개떡이라고 그러면 개떡으로 말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럼 굉장히 힘들죠. 아이 상태에 따라서 다 얘기해야 돼. 다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 딱 들면서 엄마 말 듣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엄마가 딱 얘기했었을 때 보통 개떡을 찰떡으로 알아듣는 오늘은 엄마를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딴 데 가 있거나 이래. 그런데 그 말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엄마 말을 듣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 명령을 했어. 크레타인의 역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애가 분열증에 빠진다. 이거를 해도 문제고 저걸 해도 문제다. 강한 자들이 진짜 이러면은 문제죠. 명령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 독재자나 왕이. 너희들 알아서 해. 어떻게 하라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수가 제가 교수 연구실에 갔는데 그 교수가 연구실에 그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교수의 말 강군 편히 앉아 있어. 나 편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원하는 편함인가? 뭐 어떻게 하지? 누워?
나 편하게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보기에 불편하게 앉아 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장이 이럴 때 있잖아. 알아서 훈련해. 어떻게 하지?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권력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열증에 빠진다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수산 화상이 하고 있는 짓이 이거야. 이 사람이 큰 스님이니까 사람들을 이중구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안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죽비에 집착한다고. 근데 지금 두 가지 가지를 다 잡았잖아. 끝냈잖아, 다. 죽비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논리에서도 여기서도 있잖아. 분석적인 명제에서 A가 아니면 나대이잖아. 죽비다라고 얘기를 못하면 죽비 아니다밖에 얘기를 못하잖아. 요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사실은 제자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아까 했잖아. 엄마가 내 말 듣지 마. 엄마가 힘 있는데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교육적으로 그런 거지. 죽비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죽비에 대해서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다를 해서는 안 돼. 죽비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 아니다 라고 해서도 안 돼. 그러면 답이 없잖아. A 아니면 나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 사당장과 병사의 관계,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된 거지. 그 관계에 들어가면 이중구속에 빠져요. 그런데 내가 세. 내가 힘이 세. 내가 사단장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다. 내가 주인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구속에 빠지지 않아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듣지 마. 엄마가 힘이 세니까 아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른이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고 내가 어른이 됐어. 엄마가 그 얘기하면은 이중구속에 빠져요. 약자니까 빠지는 거야. 어떻게 대답하지라고 고민을 할 때 뭐가 정답이지라고 대답을 할 때 제자들은 모조리 다 주인이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당당하지도 않고 힘을 가진 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해도 될까? 나 같으면은 내가 주인이면 이중구속에 빠지지 저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죽비네요. 그냥 그래도 되고요. 죽비 아니네요.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은 죽비 말고 좀 좋은 제품들 없나요?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돼. 중요한 건 이거가 화두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약자의 자리에 처해 있다. 그리고 스승은 그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이를 분열증에 빠뜨리고 나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 베이트슨이 얘기했잖아. 그걸 이중구속. 여기로 해도 구속이 되고 여기로 해도 구속이 되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아이가 벗어나려면 꼬맹이 때는 못 벗어나. 교수 밑에서 논문 쓰면 못 벗어나. 군대에 있으면 못 벗어나. 내가 자유로워야지 벗어나. 그리고 이중구속을 걸어와도 이중구속이 돼요? 분열증까지 안 가죠. 아휴, 깝깝하다. 그쵸? 그 사람 자주 안 만나면 되고, 지금 성격이 안 좋구나, 힘들구나, 마음이 안 좋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언어에 집착해버리면 역설이 생긴다. 그거 하나랑 지금 이거의 관계에서는 머릿속에 그거를 넣어놨으면 좋겠어. 어떤 상태 안 좋은 엄마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지 마.
엄마 말 듣지 마라고 얘기를 할 때, 엄마 말 듣지 마라고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약한 꼬맹이가 분열증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잘 커서 어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편이 있어. 요 얘기도 힘들지 않게 되는 건 그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편도 잡고 이러면은 뭘 편히 거기 옛날 교수 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편한데.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잖아. 성장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중구속에는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는 제자들과 강력한 스승이 거는 거지. 이중구속을 걸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못 벗어나. 반면 그 사람이 뭐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라고 불러요. 죽비를 이제 바람, 목탁, 삭발머리, 민머리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죽비라고도 안 했고 죽비가 아니라고도 안 했으니까 답은 많아요. 날씨가 덥네요. 이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오면 돼. 그냥 이런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오면 돼. 뭐 답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지. 우리가 걸려든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수산화상, 그 사람과 거의 같이 나도 주인이다. 나도 당당하다. 너 자꾸 그러면 나 사찰에서 떠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고 나 깨우쳤어. 있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대답이 될 거라는 거. 오늘은 쓸데없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뭐 게델이라든가 크레타인의 역설 뭐 들여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는 사실 이 야도 너무 지적이 놔두고 문학적 감수성만 있으면 돼. 크레타 사람은 모든 그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되잖아. 이 말이 맞으면. 모든이란 뜻에 많은 뜻이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것만 알면 돼요.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건 언어가 하나의 의미만 있다라고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모순에 빠져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사람의 안색 표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은 지적이 놔두고 오늘 방송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좀 변호사들 좋다. 변호사 검사들은 오늘 아주 좋았을지도 몰라. 법정에서도 이러고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수산화상이 죽비를 들고 여러 스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른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바로 너희들이 말해보라.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지금까지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은 낄낄 웃으실 거예요. 장난들 치네 라고. 그게 또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주 지적이 나도요. 수준이 낮이 나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두에 인트로로 쓰면 막 대학원생들이 어머 너무 멋있어요. 막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더 긴급한 삶과 자비와 사랑과 무상과 고통의 문맥에서 본다면 너무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